안녕하세요, 이먹어입니다. 오랜만에 팀 영상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팀 영상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랜서크 조샤킹, 다시 말해 연속 승차권입니다. 내년 3월부터 폐지가 될 예정이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쓸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은 티켓이라서 그냥 이런 게 좀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권과 도중하차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건너뛰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 일본 철도 티켓 안내 영상 그리고 도중하차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가 이번 여행에서 활용한 루트는 이렇습니다. 도쿄역에서 조이치 신칸센을 타고 니이가타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니이가타에서 특급 이나오를 타고 아키타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키타에서는 모리오카까지 갔다가 다시 모리오카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도쿄 도내의 시나가와 출발의 하마마츠초 도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간을 하나의 세트로 된 승차권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고요. 여기서 한 세트라는 말은 전체가 하나로 취급되는 승차권을 구입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루트를 보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제 도중하차 영상에 보시면 승차권은 거리가 길면 길어질수록 키로당 운임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단기간 내에 특정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비싸진 JR 패스가 아니라 이러한 장거리 승차권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임을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승차권의 경로가 한북끄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경로상 이미 지나간 역이 되돌아오거나 다시 되돌아가는 경로의 경우 그 순간부터 운임 계산이 중단이 되고 새롭게 1km부터 다시 시작하는 승차권을 발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의 루트는 어떤가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로가 중간에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도쿄와 오미야역 사이가 되겠죠. 이러면 장거리 편도 승차권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권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발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도쿄에서 오미야역까지 하나 이렇게 일주한 곳만 승차권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중복 구간의 경우 또다시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연속 승차권 제도입니다. 먼저 제가 샀던 티켓을 보시면 도쿄에서 쭉 돌아서 오미야역까지가 연속 1로 표기가 되어 있고 오미야역에서 실제 하차한 하마마츠초까지가 연속 2로 표기가 되어 두 장으로 나뉘어 발권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먼저 A역과 B역을 가진 경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편도 승차권입니다. 그리고 A역과 B역을 같은 경로로 왕복을 하면 왕복 승차권이 됩니다. 이 경우 편도 600km 이상인 경우 승차권의 운임의 10%가 할인이 되는데요. 이것도 내년 3월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A역에서 B역으로 갔다가 돌아왔던 경로 중에 있는 C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때는 연속 1과 연속 2로 나뉘면서 연속 승차권의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이 연속 승차권의 예시를 더 말씀드리자면 사이드 트립이라고 불리우는 경로, 즉 A역에서 B역으로 가는 도중에 C역에 들러서 D역까지 갔다가 다시 B역으로 가는 형태. 이 경우에는 A역에서 경로가 중복되기 시작하는 D역까지가 연속 1이 되고요. D역부터 B역까지가 연속 2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로는 A역과 B역 간의 거리가 꽤 긴 경우에는 A역과 B역을 편도 승차권으로 끊고 C역과 D역 사이를 왕복 승차권으로 끊어서 가는 법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A역에서 B역을 거쳐서 이미 지나간 역인 C역으로 왔다가 D역으로 가는 경우 A역부터 C역까지가 연속 1 그리고 C역부터 D역까지가 연속 2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역에서 A역으로 되돌아간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예 A역에서 B역을 일주해서 돌아온 이후에 C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연속 1과 연속 2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연속 승차권의 경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하신 점은 바로 이것이겠죠.
만약에 한북거리가 되지 않은 경로를 연속 승차권으로 구매한다면 장거리 편도 승차권과 같이 키로당 운임이 낮아지느냐? 답은 아니요입니다. 티켓에서 보시다시피 연속 1과 연속 2에 전부 운임이 붙어있죠. 즉 이 티켓을 따로따로 발권하는 것과 가격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왜 사느냐? 일단 저는 그냥 재미로 사보는 것인데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속 승차권을 이용하게 된다면 티켓의 유효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제가 도중거차 제도에서 티켓의 거리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속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연속 1과 연속 2의 기간이 합산이 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유효기간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거리가 아니어서 별 의미가 없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에서 B까지가 연속 1이고 B에서 C까지가 연속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역과 B역 간의 거리가 550km이고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150km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티켓을 분리해서 발권하면 A역과 B역 간의 티켓의 유효기간은 4일이 되고 B에서 C까지의 티켓은 2일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유효기간 안에서만 이동을 해야 하겠죠. 하지만 연속 승차권을 이용한다면 두 유효기간이 합산이 된 6일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만약에 A에서 B까지의 기간을 짧게 가져간다면 B에서 C까지의 체류기간을 2일보다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티켓은 하나의 세트라는 겁니다. 즉 승차권을 취소해서 환불을 받을 때 각각 발권했을 경우 수수료가 각자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번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분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만약에 할인 쿠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경로 중 하나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로에 대해 인정이 됩니다. 즉 할인을 또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화면은 구입하는 장면인데요. 발권기, 일본어로는 캔바이키, 권맥이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구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구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간단한 경로는 되거든요, 연속 승차권이. 근데 일단 저의 경로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발권기로 가능할지 확신이 들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전날 밤에, 인적이 드문 밤이죠, 가서 한 10분 정도는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서 마더구찌는 이미 닫은 상태였고 결국 다음날 마더구찌로 가서 직접 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경로를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서 아예 연속 1, 연속 2까지 표기해놓고 보여드렸고요. 특급이나 신칸센을 이용한다면 경로를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선명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열차로 표기해서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때는 이제 없어진 티켓을 구입하게 되어서 기쁘긴 했는데 요새 JR이 이런 제도들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적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모바일을 이용한 티켓리스 이용자가 많아진 것도 이유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폐지가 될 제도이긴 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2월까지만 유효하고요. 2026년 2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 승차권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